자, 일단 이 관계사를 정의를 먼저 내려드릴게요. 이 관계사에서 이 관계자를 접속사 그리고 요 사자를 품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접속사랑 품사를 한 단어로 합친 거를 관계사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사실 저 관계사의 관계자가 영어로는 이제 relative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진짜 관련이 있는 것들을 합친다라는 뜻에서 나온 건데 그냥 의미로는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접속사랑 품사를 한 단어로 합친 거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사 안에 잘 보세요.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하고 관계 형용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또 나뉩니다. 이 안에서 또 이렇게 나뉘게 돼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관계 형용사로요. 자, 여기서 이제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계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관계가 접속사면 요 대명사가 대명사겠죠. 그리고 요 관계사에서 요 관계가 접속사면은 그럼 요 뒤에 나오는 요 부사가 부사겠죠. 그리고 관계 형용사에서 이게 접속사면은 이 뒤에 나오는 형용사가 형용사겠지 뭐. 그래서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접속사 더하기 부사, 접속사 더하기 형용사를 각각 이런 이름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5가지로 나눕니다. who, whom, which, that, what. 그리고 관계부사는 4가지가 있고요. 관계형용사는 이제 whose, 그리고 which, 그리고 what 이렇게 3개가 있어요. 543이죠. 5개, 4개, 3개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들어지는 과정과 문제풀이 과정까지 다 해드릴 건데 오늘 얘기할 건 얘예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아예 싹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계대명사에서 전부 다요. 3페이지를 보시면 매핑을 해놨어요. 여기에 이 관계대명사도 세분화하면은 이 who, whom, which, that, what이 밑에처럼 뭐 전치사 붙을 때랑 주의해야 할 관계대명사에서 더 깊게 들어가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싹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설명드리는 4개의 예문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뭐 거의 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렇게 4개의 예문을 썼는데 요 4가지 예문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은 관계대명사의 한 70%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씩 봅시다. and라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양쪽의 문장을 보면 이 2개 양쪽의 문장에 같은 게 있습니다. 누구랑 누가 같냐면 얘하고 얘가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때 요 접속사랑 요 녀석과 같은 요 명사, 대명사죠. 요 접속사랑 대명사를 한 단어로 합치면은 그게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알겠죠? 근데 잘 봐요. 얘 사람이죠.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어요? 주어 자리에 있죠. 여기서 뭐 쓸 것 같아요? who 쓰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 중에 사람이면서 주어 자리에 나오니까 여기에 who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who is kind 이렇게 바꾸시면은 완성. 간단하죠? 그러면 얘도 해볼게요. and 중심으로 the man 하고 얘가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요때 나온 요 and랑 요 him이랑 한 단어로 합치면은 역시나 관계 대명사가 되는데 조심하실 게 요 녀석은 주어 자리에 있었죠. 근데 얘는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었으니까 누가 되는 겁니까? 맞아요. who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om I met. 간단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도해 보겠습니다. 자, 요걸 and를 중심으로 더 book하고 it이 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요 and랑 it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되는데 얘들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러면은 which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which is expensi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녀석은 역시나 and 중심으로 the book 하고 it이 같아요. 그럼 요 녀석과 요 녀석이 하나로 합쳐지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역시나 관계대명사가 되는데 자, 여기서 참 주의할 점 얘는 주어일 땐 who가 되고 목적어일 땐 whom이 됐잖아요. 근데 얘는 주어건 목적어건 둘 다 which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도 이제 대충 흔적이 좀 남아있는 게 he, him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who, whom으로 다르죠. 요 m이 좀 남은 느낌이랄까요? 맞죠? 하지만 얘도 it 같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알고 계셔도 돼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사람일 때는 who, whom이고 사물일 때 이제 which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만든 게 관계 대명사예요. 지금 거의 다 한 거예요. 다 했는데
이걸 만들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 잘 보십시오.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이어집니다. 지금 주어 없죠? 얘는 목적어 없죠? 역시나 얘도 어떻습니까? 주어 없죠? 요 will by에 목적어 빠진 거죠? 알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뭡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가 어떻게 온다라는 거,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만들어 보시면 알잖아요. 관계대명사가 접속사랑 대명사를 하나로 합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명사 역할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뒤에가 어떻게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얘가 하는 역할이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꾸며줘요. 꾸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꾸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앞명사를 꾸밉니다. 이런 명사를 꾸미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형용사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형용사절이 되는 거예요. 형용사절.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절. 알겠죠? 형용사절이 되는 거예요. 앞명사를 수식하는 절이니까. 알았죠? 두 번째 특징까지 말씀을 드렸고 번역을 해보면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얘는 친절한 남자다. 얘는 내가 만났던 그 남자다. 비싼 그 책이다. 내가 구매할 그 책이다. 그냥 앞명사를 이제 니은 맞죠? 요걸로 번역을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앞명사를 수식을 하는 거니까요.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 특징입니다. 이 who 대신에 that을 쓰셔도 됩니다. whom 대신에 that을 쓰셔도 되고요. which 대신에 that 쓰셔도 되고요. 역시 which 대신에 that을 쓰셔도 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요런 결론이 나와요. 네. 지금 다 한 거예요. 이 정도만 70% 끝났어요. 그러면 얘를 도식화 시켜볼게요. 여기 봐봐요. who는 뭐가 빠지고 주어가 빠지고 whom은 목적어가 빠지죠. 근데 which는 어떻게 해요? 뭐 주어가 빠지건 목적어가 빠지건 자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보어가 빠질 수도 있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that도 주어 목적어 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who랑 whom은 앞에 사람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 which는 사물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 that은 사람도 가능하고 사물도 가능하다라는 걸 방금 보여드렸죠? 맞죠? 자, 그래서 금을 좀 그어보죠. 이렇게 금을 그었을 때 who랑 whom이랑 which랑 that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절로요. 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맞죠? 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who, whom, which, that은 who랑 whom은 사람을, which는 사물을, that은 사람, 사물 다 돼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뒤에 명사는 어떻게? 뒤의 내용은 무조건 불완전하게 온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알았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관계대명사의 기본 틀이고요. 4페이지에 이 과정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관계교사하고 관계용사는 안 할 거니까 얘는 잠깐 내려놓고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보시죠. 관계대명사 문제 푸는 기술이 있어요. 네, 여기에 만약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빈칸이 뚫려 있거나 하면은 딱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선행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선행사라는 게 뭐냐면 앞에 지금 꾸밈을 받는 요 명사 있죠? 이거 선행사라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닌 게 말 그대로 앞에 선행하고 있는 명사라는 얘기잖아. 이 앞에잖아, 앞에. 앞에 이 위치에 있는 명사거든. 누구? 얘가 지금 꾸며주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하는 명사를 선행사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선행사 확인하라는 게 뭐 확인하라는 겁니까? 사람이면 who, whom 쓰고 사물이면 which 쓰고 대시면 뭐 둘 다 된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격을 확인하는 건데 이 격이라는 것은 잘 봐요. 이거 주어가 빠졌죠? 이걸 주격 관계대명사라 부르고 얘는 목적어가 빠졌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가 어떤 문장이 왔다라는 걸 불완전한 문장이 잘 왔는가 이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관계대명사 만들어 놓고 얘네들에 관련된 문제를 찾았으면은
선행사 확인한 다음에 사람 사물 잘 썼나 보고 그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지만 따지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게 샘플로 제가 5페이지에 이그젬플에 4개 예문 해놓은 거 하나씩 좀 볼게요. 첫 번째 거 보면은 This is the doctor whom is kind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whom에서 kind까지 괄호 열고 닫아서 앞에 있는 닥터 꾸미는 거잖아요. 여러분 whom은 사람이니까 whom 쓴 건 괜찮은데 주어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whom이 아니라 who. 두 번째 의문은 어때요? 지금 I love의 목적어 빠졌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앞에 명사 그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주격인 who가 아니라 목적격인 whom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 건 which부터 kind까지가 man을 수식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which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which는 who is kin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거 보세요. The man whom I love him. 자 whom부터 괄호 열어서 him까지 닫아가지고 얘가 앞에 있는 man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하셨나요? 네, whom부터 괄호 열어서 him까지 닫아서 man을 꾸며요. 그리고 is가 동사고 탐이 보어지.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whom이 나와서 안명사 수식한 건 좋아. 근데 whom은 뒤에가 뭐가 빠져야? 목적어가 빠져야 되는데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him이라는 목적어가 들어와 있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I love 뒤에 나온 him을 지우면 되죠. 네, 진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클리어해요. 이 문법 문제로 관계대명사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오는 이유가 너무 문제가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풀만하죠. 됐죠? 이건 번역을 해보면 하나씩 This is the doctor who is kind니까 얘는 친절한 의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의문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다고 세 번째 의문은 친절한 그 남자다고 역시나 네 번째 의문은 이거는 이제 중간에 껴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죠.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탐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항상 관계대명사는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직접 해보려고 6페이지에 지금 프랙티스 넣어놨거든요. 자, 1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풀어보시고 말씀드린 요 방식대로 해보세요. 네, 해주세요. 먼저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었을 때 부사절이죠. 그 다음에 주어가 I, 동사가 longed, 목적어가 to write great novels. 투부정사 목적으로 왔죠. long이 동사로 쓰면 여러분들 뭘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위대한 소설들을 쓰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뭐와 같은? Like those of Tolstoy. 톨스토이의 그것들과 같은. 여기서 those는 노벨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소설들과 같은 위대한 소설들을 쓰기를 바랬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다음에 who부터 괄호 열어서 문장 끝에 fame 요까지 닫아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좀 재밌는 게 잘 봐요 여러분. 자 있잖아요. 여기다 쓸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를 만났어요. 이렇게 된 걸.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나온 명사를 꾸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명사가 나오고 여기 전치사가 나온 다음에 여기 명사가 또 나오지? 그럼 얘를 꾸밀까요? 얘를 꾸밀까요? 이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얘를 수식할 수도 있고 얘를 수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1번 예문에서 who부터 fame까지가 톨스토이를 꾸민다고 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나에게 명성을 가져다 줄 톨스토이인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내용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 나는 톨스토이의 소설들과 같은 위대한 소설을 쓰기를 바랬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 나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는 건 톨스토이입니까? 아니죠. 톨스토이가 쓴 그런 위대한 소설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who가 수식하는 건 톨스토이가 아니라 그 앞에 나온 도우즈. 맞지? 이 도우즈가 앞에 있는 novels 이거 받은 거니까 which로 가야죠. 그래서 B번에 who를 which should win me fame 이렇게 바꿔주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게 선행사 확인이죠. 선행사 확인하라는 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꾸미는 건지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B번에 who를 which로 가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2번 문제 보시면 에드가 앨런 포 얘가 주어고 is 얘가 동사고 the classic example 이게 지금 보어. 그래서 에드가 앨런 포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of a man of genius 천재성을 가진 사람의 맞지?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온 내용이 which never managed to adjust to the worl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manage to가 어찌어찌 뭐뭐하다 그럭저럭 뭐뭐 해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세계에 결코 적응하지 못했더냐. 그럼 세계에 결코 적응하지 못했던 게 이 genius라는 천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자 얘기하는 거죠. 앞에 있는 man 수식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which에서 끝까지 괄호 열고 닫아서 얘가 수식하는 게 누구기 때문에 a man 얘기 때문에 사람이죠 이번엔. 그래서 B번에 which를 who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Who never managed to adjust to the world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B번은 who. 1번, 2번이 정확하게 선행사 찾는 간단한 문제였죠. 그런데 3번은 어떻습니까? boy 얘가 주어고 who부터 괄호 열어서 어디까지 가나요? right away 요까지 닫아가지고 얘가 boy라는 명사를 꾸밉니다. 자 사람이니까 A번에 who 쓴 건 잘 썼어요. 하지만 뒤에 보시면 you 주어에 must meet 동사고 right away는 즉각적으로 즉시라는 부사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가 즉시 만나야만 하는 어떤 한 소녀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must meet에 목적어 빠진 거거든요 이거?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who는 주어 빠질 때 쓰는 거죠. 예, 그래서 must meet에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who가 아니라 whom으로 가야죠. 그래서 A번에 who를 whom 요걸로 바꿔주시면 정답이 되죠. 자 이건 뭘 묻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요거 격 묻는 겁니다. 알겠죠? whom 격을 묻는 거예요. 격 목적어 빠졌으니까 알았죠? 아까 보셨지만 주어 빠지면 who고 목적어 빠지면 whom이었잖아. 알겠지? 근데 이거 여러분들 여담인데 요즘 whom이 좀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관계대명사 whom을 점점 안 쓰는 추세래요. 잘 안 쓰는 추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었던 거 중에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whom 안 쓰지 않아요 하면서 얘기한 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고 하더라고. whom이 없어지고 있어서 그냥 주격이건 목적격이건 다 who 쓴다고. 그렇대요.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구어체로 쓸 때는 당연히 이거 whom이라는 걸 거의 안 쓰겠지만 저희는 이거 뭡니까? 스탠다드한 문법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제 문법 문제 나올 땐 이렇게 하세요. 딴 데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네, 그래서 3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 되고 전문 번역해 보면 너가 즉시 만나야만 하는 어떤 한 소년이 is Freddie Thompson. Freddie Thompson이라는 사람입니다. 해놓고 컴마 다음에 the best student in our dormitory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기숙사의 최고의 학생인 동격이죠, 동격. 그치? 우리 기숙사의 최고의 학생인 프레디 톰슨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3번은 이런 문제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밑줄 문제입니다. 밑줄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근데 빈칸도 동일합니다. 빈칸 볼게요. 4번. There are several geographical areas in the United States. 해서 문장 끝나고 있어서 미국에는 여러 뭐 지질학적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빈칸부터 괄호 열어서 climate 여기까지 닫아가지고 앞에 명사 수식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 지금 빈칸 뒤에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관계대명사절이겠죠, 그러면. 그리고 동사가 앞에 나온 there, are가 동사고 빈칸 뒤에 have, 얘도 동사기 때문에 동사가 두 개야. 그럼 뭐 있으면 돼요? 접속사 있어야 되니까 보기 중에서 접속사가 아닌 A번하고 D번을 먼저 지우는 거예요. 그럼 B번하고 C번 남죠? 맞습니까? 그럼 B번이 위치고 C번이 후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C번은 후니까 앞에 나온 명사가 사람은 아니죠? 그럼 얘 지워주시면은 B번의 위치가 답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빈칸 뒤에 have 나왔잖아요. 요거 이 빈칸부터 끝까지 열고 닫아서 수식하는 게 United States일까요? Alias일까요?
당연히 alias입니다. 왜 그러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미국이라는 국가명이기 때문에 요 녀석을 꾸몄으면 빈칸 뒤에 have가 아니라 has였을걸? 맞지? 수일치 때문에. 네, 그래서 요 녀석은 alias, 예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정답은 B번. 됐죠? 5번 똑같아. Alice had considerable difficulty locating the ma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앨리스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남자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이거 have difficulty ing 구문인데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는 뜻이죠. 그래서 앨리스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남자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그럼 빈칸부터 괄호 열어서 역시 help 요까지 닫으니까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안명사 수식하는 거죠? 그쵸? 당연히 A번의 후죠. 맞지? 도움을 요청했었던 그 남자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렇게 가는 거라서 A번이 정답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 6번. China has been researching a possible vaccine.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 for부터 sas죠, sas. 아무튼 for sas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컴마 찍고 빈칸입니다. 그럼 컴마 뒤에 보면은 빈칸 뒤에 is believed to에서 역시 주어 빠졌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고르시면 되는데 앞에 나온 sas가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who나 whom을 쓸 리가 당연히 없으니 당연히 A입니다. A번이 정답인데 답은 A인데 앞에 보세요. 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드릴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맞아. 이것도 중간에 좀 알고 갑시다.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주어가 빠지면 주격 관계대명사고 목적어가 빠지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계세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is is the man I met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역시나 누구? 요 녀석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목적격이니까요. 그래서 This is the book I will buy 이래도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얘는 생략 안 됩니다. 주격은 생략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생략이라는 거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생략은 없어도 말이 되면 생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없으면 잘 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하지? 그럼 명사랑 명사가 겹쳐. 그래서 얘는 생략됐다라는 걸 미루어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안 그래. 주격은 요거를 이렇게 생략해버리면은 동사가 그냥 두 개가 통 나와버리잖아. This is the man is kind. 이런 게 어딨어.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은 생략했을 때 문장이 너무 난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이 불가능한데 얘는 생략해도 명사 명사가 충돌나는 것 때문에 미루어 봐서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뒤에 목적어 빠지거든요. 알았죠? 이래서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격이 생략될 때도 있어.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알았죠? 자, 근데 제가 방금 여러분들하고 6번 문제를 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다 라는 얘기를 왜 드렸냐면 잘 봐요. 얘 때문에 그러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관계대명사가요 컴마가 찍힐 때가 있어요. 그쵸? 아래처럼 6번 컴마 찍혔잖아. 그치? 이게 컴마가 찍히면은 좀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컴마가 안 찍히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수식하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뭐 제한적 용법이다 라고 불러요. 뭐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니은으로 번역하라는 거죠. 는. 그래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 2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아래 건 좀 다릅니다. 아래 거는 컴마를 찍으면요. 약간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내려서 번역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거냐면 이런 거야. 잘 봐. 그는 2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2명의 아이들이 서울에서 살아요.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다시. 그는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걔는 서울에 삽니다. 이렇게요. 위에 거랑 다르죠? 위에 거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2명의 아이가 있단데 아래 문장은 그는 2명의 아이들이 있어. 근데 걔들은 서울에 살아. 이런 식으로 내려 번역하는 느낌이 되는데 이걸 뭐라 부르냐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컴마가 찍히면은 이렇게 느낌이 좀 달라져요. 번역할 때. 알았죠?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글로 써져 있으면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그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2명의 아들이 있단데 그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서울에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의미에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에 거는 정말로 그냥 그는 서울에 살고 있는 2 아들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한정을 해놓은 거라서 이건 약간 어감이 어떻게 되냐면 2명의 아이 외에 뭐 또 다른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그냥 정말 아들 2이 있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서울에서 살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게 돼요. 약간 요런 어감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요거 가지고 문법 문제는 잘 안 내요. 이거 의미 차이 가지고 내려면 좀 어렵거든. 그 약간 좀 상황을 많이 줘야 돼서 그래서 이거 말고 이것만 알면 돼 우리는. 이때 대시 안 된다는 거. 알았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야. 컴마 뒤에 대절 안 된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쓰실 때 컴마 뒤에는 대절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 좀 편한 게 8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뭐 땡큐죠. 자, 8번 문제 보면은 he arrived half an hour late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대 쓸래 위치 쓸래인데 컴마 대신 없다니까? 그럼 이건 무조건 위치가 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맙죠. 뭐 이렇게 되면. 그리고 7번은 그 겸사겸사 같이 풀면 the historic building 다음에 컴마 다음에 주어 빠진 상태로 is located in east side of the city가 컴마로 지금 중간에 껴들어가 있죠. 그럼 얘도 여러분 앞에 나온 빌딩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C번에 whom을 제일 먼저 지우고 A, B가 남는데 B번은 위치 쓰면은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B로 가면 it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 A가 답이야. 네, 이렇게 풀면 되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도 지금 컴마가 찍혀 있다라는 거죠. 알았지? 자,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컴마가 찍혀 있는 애들은 번역을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번역하란 말이에요. 계속용법이니까. 그래서 6번 번역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이 있을 법한 백신을 연구를 해오고 있는 중이다. 맞지? 근데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is believed to have originated in 광동.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광동 지방에서 기원했었다고 믿겨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스에 대해서 지금 부연 설명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그거는 이러면서. 됐습니까? 7번도 똑같아요. The historic building. 그 historic building이 이것은 is located in east side of the city. 그 도시의 동쪽 사이드에 위치되어져 있는 건데 근데 그거는 is the oldest. 가장 오래되었다 in the province. 그 지역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번역이 방금처럼 이렇게 내려가면서 번역된다는 거예요. 8번도 그래요. He arrived half an hour late. 이렇게 돼 있죠? 그는 30분 늦게 도착했어요. 이것은 annoyed us very much. 우리를 매우 많이 짜증나게 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알겠죠? 차이가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밀어 번역하는 거, 올려쳐서 번역하는 거. 뭐 이거 제한적용법, 계속적용법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을 뭐 별로 재밌는 사실은 아니지만 요거 좀 알려드릴게요. 컴마 뒤에 대절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컴마 뒤에 대절이 안 되는 이유는 이건 썰이에요, 썰. 제가 처음 여러분들처럼 문법 배웠을 때 저 알려줬던 선생님이 해줬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 가가지고 확인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중세 시대에도 관계대명사가 있었거든요. 중세 영어. 그때 가면 막 그 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만약에 가면 거기서 배운단 말이에요. 중세 영어도. 근데 중세 영어에 관계대명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관계대명사를 좀 희한하겠지만 who that, whom that, which that 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같이 썼어요. 되게 비효율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중에 하나만 쓰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시 사람 사물이 다 되는겨. 그러니까 이게 관계대명사 짝퉁이에요, 짝퉁. 그래가지고 대시 여기 나가가지고 된 겁니다. 알겠죠?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쓴 거니까. 근데 이게 뭐 역사 고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컴마 찍어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컴마 찍어주면 어디다 찍겠어? 여기 찍겠어 설마? 그럴 리가 없죠. 여기 찍을 거 아닙니까? 컴마를 찍는다면. 그래서 이거는 좀 맞춰주자 해서 컴마 뒤에는 who, whom, which만 쓰자고 한 거 같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중세 영어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원래 여기다 찍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짝퉁이니까. 이거는 좀 맞춰주자라는 뜻에서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컴마 뒤에 대절 못 씁니다.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이런 썰이 있다고. 그런가 보지. 알겠지?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독해하실 때도 컴마 찍혀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뜻이긴 해요. 실제로. 네, 요거랑 요거가 좀 다른 느낌이니까 알고 계십시오. 물론 뭐 얘도 그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어. 근데 걔네들은 서울에서 살아라고 번역해도 뭐 독해할 때 큰 하자는 없는데 그냥 엄밀히 말하면 이렇다라는 거야. 알겠죠? 차이가 있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음에 엄청 중요한 포인트로 다음 내용의 7페이지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요. 알겠죠? 아까 제가 관계대명사 만드는 걸로 이런 걸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This is the man and he is kind. 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요 and를 중심으로 the man하고 he가 같으니까 요 녀석 두 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who를 만드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편의상이라고 접속사를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정확하게는 이 양쪽의 문장에 관련되어 있는 애가 있잖아요. 그게 man하고 he잖아. 그치? 이거를 연결한다 그래서 관계라는 말을 붙인 거야. 근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그냥 and로 얘기한 겁니다. 이런 편하니까. 맞지? 어차피 동사 두 개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거든, 얘가.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이럴 수가 있거든. 즉, this is the man and I think that he's kind.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은 좀 차이가 생기는 게 요 and 중심으로 the man하고 누가 같습니까? 요게 같거든요, 요게. he가 같잖아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가 요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말고 그냥 타동사 뒤에 대절 나올 때도 생략될 수 있다는 거 많이 보셨죠? 뭐 think나 believe나 guess나 suppose나 이런 거 뒤에 대절 받으면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략됐다고 보시고 확인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 문장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십시다. 얘랑 얘가 같단 말이에요. 이때 요 and하고 요 he하고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접속사랑 대명사 합친 거라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who가 이렇게 오는데 중요한 건 얘가 그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he도 일로 왔으니까 나머지 is kind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 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죠? 네. 근데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잘 쓴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뭐가 빠졌다는 겁니까? 주어가 빠진 겁니다. 왜냐면 여기 대생략 돼가지고 대절에 주어가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who가 맞아요. 뭐가 아니라 whom이 아니라. 그래서 많이 낚이죠. 왜냐면은 여러분 who는 주어 빠진다고 하잖아. 근데 여기 보면 who 다음에 I가 바로 나오니까 뭐야 이거 주어가 있네? 근데 think에 목적어 빠진 거 같아가지고 whom인 줄 알거든. 근데 whom이 아니야. 왜냐면 think가 대절을 받았고 그 대절 안에 있던 주어가 빠진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 문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많이 내요. 문제로. 그러면 이거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 남자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친절한 바로 그 남자다 정도로 번역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이 짓이 가능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이 동사가 대절을 받을 수 있는 동사만 다 가능하겠죠. think만 되겠습니까? believe가 와도 되고요. 여기에 뭐 say가 와도 되고요. suppose 이런 거 와도 되고요. 뭐 consider 이런 거 와도 되고요. no 이런 거 와도 되고요. 뭐 5만 가지 오겠지. 대절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니? 그치? 그래서 대절 받을 수 있는 동사는 다 요 짓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애들 아무거나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에. 이걸 문제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안 보이거든요. 그게 9번하고 10번입니다. 해보세요. 9번, 10번 문제. 같이 해볼게요. 먼저 9번. This is the actress. 얘는 여배우다. 해놓고 빈칸에서 괄호 열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His son. 요까지 다 치는 거예요. 왜냐면
the father 그 다음에 claimed 다음에 that 생략된 거거든. 그러니까 the father claimed that에 주어 빠진 거야 이게. 주격이라고 주격. 그래서 정답이 이거 A거든요. 일단 액트리스가 여배우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 나냐? C번에 what하고 which는 아니에요. 이거 바로 지우고 A, B에서 고르는 건데 A번은 who고 B는 whom이잖아요. 그러면 주어 빠졌냐 목적어 빠졌냐 보는 건데 이거 클레임에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라 이 클레임이 대절을 받았는데 그 대절에 주어가 빠진 거거든. 왜냐면 claimed 다음에 had serious라는 동사가 연달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빈칸부터 his son 요까지 닫아서 actress 수식.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됩니다. 얘는 여배우입니다. 아버지가 주장하건대 그의 아들을 유혹했었던 바로 그 여배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serious가 매혹하다, 유혹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알겠죠? 아버지가 주장하건대 그의 아들을 유혹했었던 바로 그 여배우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10번도 마찬가지예요. suddenly 갑작스럽게 a man 얘가 주어고요. 이걸 잘해야 돼. whom에서 괄호 열어서 she knew에서 닫는 게 아니라 by the police 요까지 가는 겁니다. whom에서 괄호 열어서 police까지 닫아서 얘가 a man을 수식. 그리고 appeared가 동사예요. 이 문장에. 알았죠? 그럼 여러분들 whom부터 police까지 묶인 거 빼고 번역하면 갑작스럽게 어떤 한 남자가 appeared 나타났습니다. at the back doo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뒷문에서 이런 뜻인데 그럼 여기 나온 whom부터 police까지가 man을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she 다음에 knew에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라 이 knew 뒤에 대절이 생략된 거고 이 대절에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B번의 whom을 who로 바꾸는 게 답이라고. 그러면 who she knew was wanted by the poli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알건대 경찰에 의해서 was wanted 원해지고 있었던 어떤 한 남자가 뒷문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경찰에 의해서 원해진다라는 게 뭐겠어요? 이거 지명수배 당한이라는 뜻으로 쓰죠. 네, wanted가. 그래서 지명수배 당했던이라고 번역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녀가 알고 있었던 경찰에 의해 지명수배 당했던 어떤 한 남자가 갑작스럽게 뒷문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주격관계대명사 이렇게 중간에 이 I think 같은 걸 껴들어가는 걸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이걸 뭐 삽입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하잖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뭐 굳이 삽입절 뭐 용어는 좋은데 용어 알고 있는 건 좋지만 알고 쓰자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렇게 되지. 아,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워본 적 없니? 문법 책에 막 옛날에 문법 배워보신 적 있으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삽입절이니까 이렇게 묶고 생각하라고. 그 말이 그 말이야. 맞잖아. 여기 지금 띵크 다음에 대절이 주어 빠졌으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라는 본인의 이제 주관적 판단의 내용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걸 삽입절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온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걸 삽입절이라고 한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관계대명사 만드는 법 이해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요 은근히 잘 보이는 게 동사가 두 개가 연달아 오기 때문에 은근 티나요. 좀 공부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자주 보셔야지 뭐. 보십시오.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만들었듯이 관계대명사를 만들려고 해요. 요 녀석과 같은 게 it이거든요. 그럼 요 and랑 요 it을 한 단어로 합치면은 관계대명사가 되거든. 근데 아까 한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아까 만들었던 건 동사 앞에 주어나 동사 뒤에 목적어 가지고 관계대명사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가지고서 만드는 겁니다. 어찌됐건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거는 목적어기 때문에 목적격이라서 제가 이걸 which로 써볼게요. 그럼 which I play the guitar 해놓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in 이라는 전치사까지 나오고 끝나야 돼요. 왜냐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즉 in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인 거죠.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전치사 in을 어디다가 앞으로 끌고 와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in i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규칙. 관계대명사랑 전치사랑 같이 와서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함께 오면 뒤에 문장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냥 관계대명사 불완전하잖아요. 맞죠? 근데 전치사가 껴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가 완전하게 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거 만들어진 거 보면 알겠지만 요 init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전명구잖아요. 전명구. 전명구가 뭡니까 여러분? 부사거든요. 전명구는 수식어란 말이야. 그러면은 I play the guitar init에서 요것만 지금 init로 빠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뒤에가 당연히 완전하죠. 이걸 뭐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같이 오는 거가 뒤에가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대비가 돼요. 보세요. 그냥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하게 오지 않습니까? 맞죠? 자, 얘랑 그래서 완벽하게 비교가 되죠. 잘 보세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붙어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근데 좀 조심하실 게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사람이면 whom이 오고 사물이면은 which가 옵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면 여기 who는 못 써요. 왜냐면 who는 주격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목적을 써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in 다음에 he를 누가 써? 이게 돼? 안 되지. in 힘이잖아. 이게 주격이고 이게 목적격이잖아. who는 못 써요. whom이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이 두 개밖에 없어. 왜냐면 전치사 뒤에 대절도 못 쓰거든. 전치사 뒤에 대절도 안 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두 개예요. 알겠죠? 전치사 플러스 which하고 전치사 플러스 whom. 오케이? 자, 그럼 얘네들 어떻게 확인하라는 거야? 첫 번째, 똑같이 선행사를 확인을 해요. 사람이면 whom 쓰고 사물이면 which 쓸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커다란 차이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격을 확인하는데 뒤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죠. 그치? 즉 실제 시험에서 요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which I play the guitar 이래놓고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야. 그럼 정답이 뭐예요? 전치사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딱 대비되죠. 그냥 관계대명사는 불완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완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해봅시다. 자, 같이 확인해 볼게요. 먼저 example 첫 번째 거 This is the house. which부터 기타까지가 앞에 있는 house를 꾸미고 있잖아요. 그쵸? 틀렸죠? 왜냐면은 which가 나왔으면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니까. 그럼 모르긴 몰라도 which 앞에 뭐가 들어가야 전치사가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뭘 써야 될지가 문제가 생기죠. 무슨 전치사를 써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아무거나 넣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그냥 which 찍으면 돼. 그치? 근데 우리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무슨 전치사를 써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죠. 해석하는 법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해석하는 법 두 가지 있었어요. 뭐가 있었나요? 이렇게 제한용 컴마가 없다 치면은 맞죠? 제한적 용법으로 꾸밀 수도 있죠. 뭐 설명할 수도 있지만 컴마가 찍혀 있으면은 이렇게 내려서 계속적 용법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걸 만약에 제한적 용법으로 이렇게 번역하면은 해석이 이렇게 돼. 내가 기타를 치는 그 집, 내가 기타를 치는 그 집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얘를 해석을 안 해. 인을. 인 해석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 용법 말고 계속적 용법으로 내려서 한번 번역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 집이다. 근데 그 집에서 내가 기타를 친다. 맞죠? 자, 다시 이거는 집이다. 근데 그 집 안에서 내가 기타 쳐. 이렇게 돼가지고 내려서 번역하면 전치사를 살려서 번역합니다. 맞죠? 전치사의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 번역해야지 전치사를 뭘 쓸지 알 수 있어서 얘는 좀 내려 번역하는 연습 많이 하세요. 이렇게 올려치는 것보다. 왜냐면 올려서 이렇게 제한용법으로 번역하면 능으로 번역하니까 얘를 해석을 안 할 때가 너무 많어. 없어도 되잖아. 내가 기타 치는 집 너무 잘 되거든. 근데 내려 번역할 때는 얘를 살려야 돼. 무조건.
알겠죠? 그러면 전치사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문제를. 잘 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빈칸 딱 뚫어놓고 보기 준단 말이에요. 여기 빈칸 딱 뚫어놓고 A번, B번 중에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A번은 in을 주고 B번은 to를 주고 이거 전치사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여러분들 봐봐. 이거 to 위치하면 너무 웃기지 않아? 이거는 집이에요. 그 집에게 내가 기타를 쳐줘요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미안해요. 기타를 내가 쳐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to 위치 쓸 수는 없다고. 말이 안 되지. 그치? 근데 in을 쓰면 그 집에서 내가 기타를 쳐요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n which가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in which I play the guitar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의문은요.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는 역시 틀렸죠. 왜냐면 which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니까. 근데 위에 거랑 다른 게 밑줄이 live에 그어져 있으니까 이 live 뒤에다 전치사 in 넣어주시면 돼요. 여봐,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는지도 중요해. 그래서 두 번째 의문은 live 뒤에 in. 자, 세 번째 의문 어때요? This is Tom whom I want to talk.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talk는 자동사인데? 맞지? 그러면은 whom 뒤에가 지금 완전해지잖아.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whom은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whom 앞에다가 전치사 놔주면 되겠지. 뭐 넣으면 좋을까? to도 괜찮고 with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to whom 혹은 with whom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to를 쓰면은 탐에게 다가가 내가 말을 걸기를 원한다가 되고 만약에 with를 쓰면은 탐과 함께 내가 대화하기를 원한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in을 쓰면 좀 이상하죠. 탐 안에서 내가 대화를 한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탐 속으로 왜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전치사 선택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온 This is the shop which I bought a pen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펜을 구매했었던 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게 which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대로 두면 완전하잖아. 근데 위에 거랑 다른 게 which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펜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얘를 고쳐야 되겠지. 맞지? 어떻게 하면 돼? 펜 뒤에다가 적절한 전치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뭐가 괜찮아 보이세요? 자, 내려 번역할게요. 이것은 샵입니다. 거기서 내가 펜을 구매했죠. 어떤 전치사가 어울릴까? 거기서니까 그 샵에서에서 뭐 at도 괜찮을 것 같고 전치사 at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from 어때요? from 그 샵으로부터 내가 펜 하나를 구매했다. 뭐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샵 뒤에 at을 넣건 from을 넣건 뭐 그러시면 돼. in도 괜찮아. 뭐 아무튼 장소 개념과 관련된 전치사 넣으면 되겠죠. 중요한 건 얘가 틀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불완전하니까요. 자, 마지막 건 어떻습니까? This is the game at which I am interested. 잘 썼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서 내가 흥미가 있다라고 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 와서 잘 썼는데 문제는 be interested in 쓰거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뭐 관용구로 알고 계셔서 알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내용이 이거는 게임이다. 그 게임에 나는 흥미가 있다잖아요. at이 뭐뭐에라고 번역이 되니까 된다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다들 알고 계시겠죠? be interested in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 알죠? 네, 이때 요 in이 interested랑 같이 오는 애기 때문에 in이치로 가는 게 맞죠. in이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여러분 관계사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얘랑 얘입니다. 전체 관계사 문제 중에 이거 물어보는 게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약간 좀 사이드 개념으로 들어가고 이 두 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추가하죠. 마지막으로 얘 하나 더 보는 거죠. 뭡니까? 전치사의 의미 적절성까지 봐야 돼요. 전치사의 의미 적절성 맞죠? 이것까지 봐야죠. 전치사의 의미 적절성 됐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프랙티스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풀어주십시오. 1번 보시면
Dams can be very beneficial to the areas.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댐들이 그 지역에 매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문장 끝났죠? 그래서 빈칸이 괄호 열고 닫아서 앞에 있는 areas라는 명사 꾸미는 거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지울 게 B예요, B. B번에 나온 building them where. 이거는 일단 where가 접속사인데 저 끝으로 갈 수도 없고 이 building them도 말이 안 되죠. 그것들을 짓는 뭐 이렇게 지역 이렇게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A번하고 C번하고 D번이 남는데 D번을 보면 where 뒤에 are they가 수동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are they가 뒤집혀 있어요. 도치. 여러분 이게 WH 뒤에가 주어 동사가 뒤집혀 있으면 이거 의문문이거든요. 네, 절대 안 돼요. D번을 먼저 지우면 그럼 A랑 C가 남아요. 맞나요? 그럼 A, C의 차이는 뭡니까? 전치사 in을 쓸까 말까인데 뒤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They are built 이거죠. 이 they가 댐이거든요. 그럼 댐들이 지어집니다 라는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전치사 있어야죠. 그래서 in which they are built A가 답이죠. 그래서 댐들은 그 지역에 매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걔네들이 지어지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제가 내려서 번역했는데 올려서 컴마 찍혀있지 않으니까 제대로 하면은 댐들이 지어지게 되는 그 지역에 댐들이 매우 이득이 될 수 있어요. 뭐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1번 정답은 A. 자, 2번은 어떠세요? Several students, 여러 학생들이 used, 사용했습니다. Special pens, 목적어죠? 특별한 펜들을. 그럼 빈칸부터 괄호 열어서 exams, 요까지 닫아서 얘가 펜을 수식하죠? 맞습니까? 이건 뭐 대놓고 그냥 지금 뭡니까? 전치사 선택 물어보는 거네. 그럼 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려서 번역하면은 무슨 전치사 쓰는 게 좋은지 보일 거예요. 빈칸 뒤에 내용이 they had written previous successful exams니까 걔네들이 보다 더 이전에 성공적으로 시험을 치러냈다 이거죠. 펜을 가지고서겠지. with가 어울리죠? 그래서 2번에 with. 2번이 답이에요. 맞잖아. 그 특별한 펜을 가지고 맞잖아. 여러 명의 학생들이 특별한 펜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펜을 가지고서 걔네들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펜 가지고서 치렀겠지. 펜으로. 그쵸? with.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1번은 5번은 뭐뭐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펜들의. 어디다 연결할 거야? 말이 안 되고. 온도 펜하고 뭐 붙여놓고 온이 접촉인데 역시 안 되고. D번의 for도 뭐 펜을 위해서 왜 시험을 치러?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의 with. 이게 정답이죠. 3번 write. 써라. A letter of complaint. 불평 편지를 쓰세요. 이거죠. 누구한테? To a company. 회사에게 불평 편지 쓰세요. 해놓고 which절 나왔어요. 그럼 which부터 괄호 열어서 something까지 닫아가지고 얘가 company 수식합니다. 그럼 which절의 주어가 you, 동사가 have recently purchased. 얘가 동사고 something이 목적어로 완전하잖아요. 그치? 그럼 너가 최근에 무언가를 구매했던 회사 해서 그냥 해석할 땐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해석을 떠나서 지금 which 뒤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불완전해야 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무슨 전치사 넣으면 될까? 내려 번역할게. 불평 편지를 쓰십시오. 회사에게. 이 회사에서 너는 최근에 무언가를 구매했어. 이렇게 가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in which 해도 되고 뭐 at which 해도 되고 그런데 from which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이거 실제로 이거 문제집에는 모범 답안으로 from which로 돼 있어요. from which. 그래서 B번에 which 앞에다가 from 넣어가지고 이 회사로부터 당신이 최근에 무언가를 구매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B번을 from which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번에 that부터 does not work well. 요거는 something을 그냥 꾸미는 그냥 관계대명사죠.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으로. D번은 잘못된 게 없었고. 그리고 4번 좀 웃긴데 4번 봐보세요. 이거 문제는 쉬워요. B번에 in which에서 괄호 열어서 most larvae 요까지 닫아가지고 seed라는 명사를 꾸미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면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가 빠졌네. 틀렸죠? 어떻게 하면 되게? in을 삭제.
네, in을 삭제해서 그냥 which contain most larvae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B가 답입니다. B가 답인데 이거 내용이 좀 웃겨가지고 멕시칸 점핑빈 이거 멕시코에 뛰는 콩이거든요. 멕시코에 뛰는 콩. 이 말 들으면 콩이 뛴다고 하실 건데 실제 있는 겁니다. 멕시코에 콩인데 콩이요 막 점프해요. 왜 뛰냐면은 이 안에 나방 유충이 있어가지고 그 나방 유충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뛰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에 있는 거 다 먹으면 얘가 껍질 까고 나와가지고 나방 돼서 날아간대. 그러니까 애완용으로 키운다고 하더라고 멕시코에서. 뭐 그렇다더라고요. 라고 스펀지에서 나왔어요. 네이버에다 검색해 보면은 스펀지에 나와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을 읽어보면 뭔 내용이에요? 멕시칸 점핑 빈이라는 거는 실제로 씨앗입니다. which contain most larvae 해서 나방 유충을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근데 whose activity causes the seeds to jump 해서 그 나방 유충의 활동이 씨드를 점프하게끔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지금 4번은 B번이고요. init에서 in을 삭제. 5번 A circuit may be defined as a closed path 해서 이 전기 회로 할 때 그 회로거든. 이 서킷이 회로는 정의되어질 수 있대요. 뭐로써? as closed path 닫혀져 있는 길로써. 그리고 of which부터 flow까지 닫아가지고 앞에 있는 path를 꾸미고 있어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 완전하면 되는데 완전한가요? 완전합니다. 여러분들 flow는 자동사입니다. 일형식, 일형식. 주어 일형식.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 자동사잖아.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문장은 맞아. 근데 of라는 전치사를 쓰면은 해석이 되니? 자, 내려 번역해보자. 회로는 닫혀진 길로 정의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길의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길을 통해서 아니야? 맞지? 이 회로라고 하는 그 닫혀진 길을 통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로 가야지 의미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전치사 of which를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이렇게 through which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by which도 괜찮아요. by도 이제 지나가는 길목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전치사의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알려드리는 게 독해하실 때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거 문법 문제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자, 라스트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왓절은 좀 변종이거든요. 잘 보세요. 이 녀석은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건 좋은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앞에 명사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선행사를 둘 수가 없어요. 왓절은. 왓절은 선행사를 둘 수가 없어서 꺽쇠예요. 꺽쇠. 통째로 무슨 얘기예요? 명사절이란 얘기죠. 지혼자 명사절. 그래서 왓절은 선행사가 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명사절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고요. 해석을 것이라고 하는 애죠. 그리고 왓절은 좀 달라요. 꾸미는 애가 아닙니다. 명사절이지. 그래서 잘 봐요. 뭐 요래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뭘로 쓰이는 겁니까? 각각 얘는 주어로 쓰였고 얘는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였죠.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건 동일한데 하는 역할이 누굴 수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통째로 명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해석은 것이라고 하고요. 해보면 이렇게 되죠. 내가 원하는 건 돈이야. 나는 몰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거 뭐 무언 뭐뭐인지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의문대명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뭐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죠. 그 왓절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뭘 따지셔야 되냐면 선행사가 올 수 없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알겠죠? 선행사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사를 꾸미는 놈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얘는 문제로 나오면 후흠 위치랑 완전 대비되죠. 꾸미는 명사가 안 나오니까. 네, 그걸 따지면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2번처럼 그 프랙티스 문제 좀 봐보시겠습니까? 자, 봐봐요.
The water buffalo is the only kind of buffalo. 이렇게 돼 있죠? 그 물소가 유일한 종류의 버팔로인데 그럼 이제 버팔로라고 하는 지금 선행 명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빈칸에서 괄호 열어서 테임드까지가 버팔로를 꾸미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앞에 선행 명사가 있으니까 이때 보기 중에서 보자마자 지울 게 B번이라는 거야. 왓절은 선행사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지우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빈칸 뒤에 주어 빠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CD도 안 되는 거고. 맞지? 왜냐면 10번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 그리고 when도 뒤에가 완전해야 되는데 빈칸 뒤에 주어가 없잖아요. 이거 A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그럼 그 워터 버팔로가 유일한 종류의 버팔로인데 뭐 했던? That has ever been tamed니까 여태껏 길들여져 왔던 그런 유일한 종류의 버팔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A. 1번은 I 주어의 earnestly 부사 hope 동사죠. 나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절을. 그럼 that부터 여러분들 꺽쇠 열어서 어디까지? In my new job 끝까지 가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대절에 동사가 will serve거든요. 그래서 빈칸부터 run까지가 꺽쇠 열고 닫아서 얘가 주어가 돼야 돼. 그럼 run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으로 명사절이 되는 걸 골라야 돼서 A가 답인 거야. 그럼 이렇게 되죠. What I learned will serve me well in my new job.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배웠었던 것이 나를 내 새로운 직장에서 잘 도울 거라고 나는 정말 희망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번역해보면 나는 정말로 희망한다. 그러니까 what I learned, 내가 배웠었던 것이 will serve me, 나를 도와주기를 well in my new job, 내 새로운 직장에서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왓절이에요. 왓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대비되죠? 후후 위치대에서는 뒤에가 불완전하게 오면서 안명사 수식. 왓절은 뒤에가 불완전하게 오는데 앞에 뭐를? 선행명사를 두지 않는다라는 점. 오케이? 네. 그리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쓴 이 SVO에 이렇게 지워놓는 거는 보어가 빠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네. 제가 여기다 쓴 건 그냥 불완전한 문장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1-4번. 부분명사 of. 자, 요 녀석이 변종이죠. 딱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관계대명사 100% 다 하는 거예요. 더 없어요. 자, 이거 보시면 똑같이 아까 했듯이 관계대명사 만들 건데요. 좀 특이한 게 얘랑 얘가 같거든요. 역시 얘랑 얘가 같고요. 그럼 우리 요 and하고 then을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됩니까? 관계대명사가 되잖아요. 근데 책이죠. 사물. 그럼 위치로 바꾸면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거든. 책들이 있어. 그리고 그 책들 중에서 일부분이 굉장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자 요게 핵심이에요. 요때 요 오브가요. 뭐뭐 중에서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 전치사 오브를 뭐뭐 중에서라고 번역하는 이 경우엔 얘가 세트로 함께 붙어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and랑 then을 위치로 바꾸는 걸 앞에다 두면 말이 안 되게 돼요. 왜냐면 이거 앞에다 두면 이렇게 되거든요. 잘 봐요. 엥? 맞지?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데 잘 봐요. 이때 and랑 then을 합쳐서 위치가 되는 게 뒤로 갑니다. 이 뒤로. 그래가지고 there are books 다음에 some of which are great. 이렇게 오게 돼서 뭐 말인지 알겠죠? 요 and랑 then을 합쳐가지고 관계대명사가 일로 가요. 일로 간다고 일로. 되게 이상해 보이거든 딱 보면. 그치? 왜냐면 아까부터 계속 말한 게 뭐였어요?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같이 오면 뒤에가 완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로 나올 때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러면은 뭔 생각이 들어? 주어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아니야 여기 있어. 그치? 여기 이렇게 세트로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some of which 앞에 명사가 또 있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얘를 설명하는 느낌인 거예요. 요런 느낌인가 요런 느낌. 알았지? 이게 뒤로 가니까 좀 조심하라고.
특이 케이스예요, 특이 케이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책에는 주의해야 할 관계대명사라고 따로 빼놓고 설명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얘만 그래요. of라는 전치사만 요직거리를 해. 다른 전치사 절대 이 짓 안 해요. 그러니까 at, into, by 뭐 등등등 모든 다른 전치사는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얘만 그래, 얘만. 그것도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될 때. 하나 더 있긴 해요. 뭐뭐 의, 소유격으로 할 때도 그렇게 되는데 뭐뭐 의나 뭐뭐 중에서가 될 때는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유의하시라고. 알겠죠? 이게 특이하게 생겼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and랑 them 합쳐서 얘가 사람이죠? whom으로 갑니다. whom. 근데 뒤로 가, 뒤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There are books, one of whom 이렇게. one of whom is Tom.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주어 빠진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설명하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내려 번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책들이 있어. 그 책들 중에서 일부가 굉장히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은 탐이야. 이렇게 하면 되죠. 됐죠? 요거예요, 요거. 아시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프랙티스가 1번 정답이 그래서 A고, 알았죠? Some of whic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일부만이 were valid. 알겠죠? 유효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조심하라고. 자,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앞에 나온 is found가 동사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is limestone 앞에 있는 is가 또 동사잖아요. 그럼 동사 두 개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필요한데 이 접속사를 넣으려면은 compound랑 one 사이에 and를 넣으면 되는데 밑줄이 안 거져 있잖아. 그거 못 바꾸잖아요. 누굴 고치면 돼요? D번의 them을. 요걸 위치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잖아. 맞지? 요 D번의 them을 위치로 바꾸면 그럼 이거잖아.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요거 아니에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봐봐요. 칼슘은 많은 화학 혼합물들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혼합물들 중에서 가장 친숙한 것 중 하나는 라임스톤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요까지가 who, whom, which, that, what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애들의 전부입니다. 이거 말고 없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여기 이게 다니까 알고 계시면 앞으로 독해하다가 나올 때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라스트. 자, 이걸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 그 외국인들은 뭐 이게 관계대명사냐 그런 거 잘 몰라요. 걔들은 사실은 그냥 위치면 그냥 그것이고 whom이면 그냥 누구 이런 거거든.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다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 This is the man who is kind 그러면 얘는 그 남자야. 근데 그 the man who 걔는 이거를 그냥 근데 걘 하면서 앞에 있는 man을 다시 지칭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건데 그냥 앞에 있는 거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접속사 역할을 해버리니까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뭐 관계대명사다 하면서 따로 배우는 건데 뭐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위치는 위치고 whom은 whom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할 때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 중에서 일부는 굉장합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 중에서 이거라니까, 그치? 걔네들 중에서 한 명은 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 whom이 결국 얘를 받은 거고 요 which가 앞에 있는 얘를 받은 거니까. 알았지? 걔네들 마치 그것들 걔네들 맞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 됐지? 관계대명사 끝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뒤에 이제 사이드 개념으로 뭐 관계부사랑 뭐 who's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저는 이제 관계형용사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더 찍어서 만들지 않을지는 제가 좀 고민 중인데 만약에 이거 괜찮으면은 더 하고 다음 주에나 뭐 그 다음 주나 아니면은 뭐 아무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우리 다음에 뵙도록 하죠.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